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정재환 교수님도 제7판 신헌법입문 438페이지 로마트 8번 언론 출판의 자유의 제한 보겠습니다. 사마열혈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가 중요하나 헌법 제37조 이하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 다만 언론 출판의 자유의 중요성 때문에 제한의 경우에도 그 제한의 한계가 강하게 설정된다. 1번에 엄격한 제한의 범위. 앞서 서술한 바대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함부로 제한할 수 없고 제한을 허용하더라도 그 제한은 엄격하게 허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한의 합법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들이 설정되어 왔다. 이중 기준의 원칙, 사전 억제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이익 형량의 원칙, 필요 최소한의 규제 수단의 선택 원칙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범위는 제한의 범위이면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 그 한계에 올리기도 하다. 이 범위들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번에 사전적 제한, 사전 허가제의 금지, 양가 불번의 개념과 논의점. 헌법 제21조 2항은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사전 허가 금지제를 명시하고 있다. 행정법학상 허가란 일반적으로 금지한 뒤에 일정한 경우에 금지를 해제하여 자유를 회복하는 제도이다. 방송법은 439페이지. 방송 중 지상파 방송비에 대한 주파수 한정 등을 이유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논란된다. 방송법상의 그 허가가 행정법상의 허가인지 아니면 그 이름과 달리 권리 설정 행위의 특허 등으로 볼 것인지 검토를 요한다. 현재는 유전 방송 관련 사안에서 내용 규제 그 자체가 아니거나 내용 규제의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허가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역시 검토를 요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현재는 인터넷 신문의 경우 취재 인력 3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 서류로 첨부하도록 한 구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확인한 것으로 인터넷 신문의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닌 명백하여 헌법 제21조 2항이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아래 항을 달리하여 보듯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이대로 판단하여 결국 위헌 결정을 받았다. 최근에 다시 이렇게 됐습니다. 양가 일본의 등록제. 신문, 정기 간연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제를 두고 있다. 등록제 자체는 합헌이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등록 요건이 엄격하여 사실상 허가제로 되는 것은 금지하여야 한다. 방광 1번 임수시설 소유 등록의 유연성. 구 정기간연물 관련법이 등록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은 소정의 인쇄시설이 자기 소유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다. 외국인 미성년자에 대한 제한. 한국인이 아닌 사람은 신문, 인터넷 신문의 발행인, 편집 등이 될 수 없다. 미성년자 등도 그러하다. 인터넷 신문의 고용 요건의 유연성. 인터넷 신문의 경우 취재인력 3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과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법의 가입 사실을 확인해주는 서류를 등록서류로 첨부하도록 한 그 신문 등에 진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인터넷 신문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 폐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440페이지 제약적인 반복들이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에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 그런데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에 따라 소규모 인터넷 신문이 신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신문법상 언론사의 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언론중재법에 따라 구제 절차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규모 인터넷 신문의 대표자나 임직원은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 등에도 포함되지 않게 되어 소규모 인터넷 신문의 언론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예방하거나 이를 구제하는 법률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언론의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종이신문과 인터넷 신문을 달리 취급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을 반드시 상시 고용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주제만 다루거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전문적 주제를 보도하는 인터넷 신문의 경우 5인 이상의 상시 고용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만 5인 이상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이를 확인할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고용조항 및 확인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움직이게 되고 법 균형성도 잃고 있다. 3번의 사전적 제한, 사전검열의 금지. 헌법 제21조 2항은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전검열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전 억제 금지 원칙의 구현이다. 난감에 관한 사전검열의 기능. 현재는 헌법 제21조 2항의 검열은 행정권의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고 한다. 헌재가 판시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2항의 검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방금 1번에 법률로서도 불허. 검열죄가 허용될 경우에 국내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할 위험,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피해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에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직접 그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21조 2항이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 금지를 규정하는 것은 비록 헌법 제32조 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하여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고 한다. 반값 2번 명칭 형식 질문. 여기서 말하는 441페이지
그 명칭이나 형식의 고의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위에서 밝힌 검열의 개념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 3번의 행정권. 헌재는 검열 개념의 핵심을 행정권의 개입에 두고 있다. 즉 헌재는 그러나 검열 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 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한다. 제한적 해석. 한편 헌재는 검열을 위해서 본 바와 같이 법률로서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검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즉 동그라미 1번의 사전성. 헌법 제21조 2항이 금지하는 검열은 사전 검열만을 의미하므로 사후심사나 검열에 한계가 두지 아니하는 한, 즉 위의 사전심사는 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동그라미 2번의 사후적 사법적 규제에는 가능. 검열 금지의 원칙은 정신작품의 발표 이후에 비로소 취해지는 사후적인 사법적 규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법 절차에 의한 영화 상영의 금지 조치나 그 효과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벌 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압수는 헌법상의 검열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동그라미 3번에 사전심사를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님. 검열 금지의 원칙은 사전심사를 모두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청소년이 음란, 폭력 등을 처벌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미리 등급을 심사하는 이른바 등급심사 제도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반갑 2번에 검열 인정의 요건. 검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헌재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요소를 들고 검열에 문제가 되는 심판 사안에서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즉 헌재는 동그라미 1번에 일반적으로 허가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 존재. 동그라미 2번에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 절차의 존재. 동그라미 3번에 사전허가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동그라미 4번에 심사 절차를 관찰할 수 있는 강제수단의 존재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검열에 해당한다고 본다. 442페이지 양가로 3번에 검열로 인정된 예. 그동안 헌재가 사전검열이라고 하여 위헌성이 인정된 예로 동그라미 1번에 영화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사전심의제. 동그라미 2번 음반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사전심의제. 동그라미 3번 비디오물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 동그라미 4번 비디오물에 대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사전심의. 동그라미 5번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의한 영화의 등급분류 보류제도. 동그라미 6번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의한 비디오물 등급분류 보류제도. 동그라미 7번 외국 비디오물에 대한 필요적 수입 추천제도. 동그라미 8번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의한 외국 음반 국내 제작 추천제도. 동그라미 9번 텔레비전 방송 광고 사전 심의제. 동그라미 10번 의료 광고 심의제도. 443페이지 등이 있다. 위에서 본 등급분류 보류제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18세 관람가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분류를 보류했던 영화에 대해 위 위헌 결정의 등급분류 보류제가 삭제되어 이후 제한 상영가라는 등급을 설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고 영화진흥법 규정들이 이 제한 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상영 및 광고 선정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정의한 것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된 바 있다. 양가 4번의 검열이 아닌 제도. 법원에 의한 상영 금지 가처분은 행정권의 주체가 아닌 사법부가 행하는 것으로 검열이 아니라고 본다. 납품제도, 5개 광고물, 설치 허가제, 검인정 교과서 제도,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유통 관련업 등록제 등도 검열제도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건강기능성 식품 광고의 사전심의 제도에 대해서 사인의 재판관이 허위, 과장 광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않을 경우에 광범위한 해악이 처리될 수 있는 반면에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는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 등과 별로 관련이 없고 사전에 심의한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 등에 크게 위축될 위험도 작으므로 헌법 제36조 3항에 따라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 의무도 지는 입법자가 사전심사로 법률을 규정한다고 하여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재판관 이윤이 사전 검열 금지 원칙이 적용되나 심의기관의 행정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사전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견을 1인의 재판관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는 민주사회의 다양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표현하여 공부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 제21조에 언론 출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심의가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 금지 규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혀 결국 검열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 사인의 의견과 2인의 의견, 1인의 의견 모두 비례의 원칙의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결국 444페이지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사고는 사후적 제한. 언론 출판이 발표된 후 사후적 제한은 가능하다. 그러나 사후 제한도 법률에 의하여 하는데 그 법률은 앞서 본 명확성의 원칙,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이익 형량의 원칙, 필요 최소한의 규제 수단의 선택 등을 지켜야 한다. 5번에 언론사의 소유, 겸유, 겸용 제한, 언론시장의 독과점 방지. 양가로 1번에 제한의 헌법적 근거, 독립성, 소수자 보호, 다원주의를 위한 제한, 특정 자본이나 기업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의 언론사가 여러 매체를 장악하여 언론시장의 독과점이 형성되면 그 자본이나 기업들이 선호하는 성향의 의견에 영향력이 강해지므로 공중의 다양한 의사를 전달하는 기능이 악화되고 소수자의 언로가 막혀 언론의 다원주의가 파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막아 언론의 독립성과 소수자의 보호와 다원주의라는 헌법적 요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언론에 대한 독과점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언론사의 소유에 대한 제한과 겸유, 겸용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양가로 1번의 내용, 세 가지의 제한이 있다. 동그라미 1번에 하나의 언론사에 있어서 주식 소유의 상한을 설정하고 있다. 동그라미 2번에 다른 매체들 간의 겸유, 겸용에 대한 제한이 있다. 종전에는 일간신문, 방송, 통신 간의 겸유, 겸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으나 2009년에는 이를 철폐하고 일정 비율 내에 겸유, 겸용을 인정하고 있다. 동그라미 3번에 방송 매체들 간의 겸유, 겸용이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에 대한 소유 상한 제도를 두고 있다.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 시청 점유율에 따른 제한도 있다. 신문의 복수 소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였던 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이 필요 이상으로 신문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동법의 신문 사업자를 일반 사업자에 비하여 더 쉽게 시장 지배도 사업자로 추정되도록 한 규정은 단심위원으로 결정되었다. 445페이지 (6번에) 언론의 취재, 보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제한의 경우 언론의 취재, 보도는 가능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하여 법정에서의 취재가 제한되기도 한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취재 제한도 있다. 취재원의 보호 여부 문제. 기자가 자신에게 취재의 단초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을 보호하여 이를 밝히지 않을 경우를 취재원 비밀권이라고 하는데 이 비밀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문제된다. 이는 주로 재판에서의 진술거부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다루어진다. 형사재판의 경우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 취재원 비위권은 취재원 보호를 위한
통한 제보 가능성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언론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 점에서 보장이 되어야 하나 이 형량이 필요할 것이다. 즉 형사적 관에서 유무죄가 취재원에 관한 진술을 통해서만 입증될 수밖에 없는 경우와 같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공익이 있는 때 등에는 제한된다. 통신비밀 보호와 공적 관심에 대한 보도의 문제. 대법원은 공적 관심사항에 관한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의 중요한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하나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니어서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고 헌법 제21조 사항에서 확인하고 있듯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하고 따라서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언론기관의 보도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대법원은 다만 형법 제20조의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고 불법 감청 녹음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불법 감청 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것이 공적인 관심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을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 통신비밀의 불가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446페이지 7번의 언론 출판의 내용상 책임과 의무 양가로 1번에 헌법 직접적인 책임 헌법 제21조 사항은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권리,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 출판에 대한 이러한 책임은 언론 출판에 대한 제한이 되며 이는 헌법이 직접적으로 그 제한을 확인하는 규정이다. 양가로 2번에 명예의 존중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더라도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명예 등 개인적 권리의 원천이 되기도 하는 인격권도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이를 헌법 제21조 사항이 명시한 것이다. 방가 1번은 명예의 개념 대부분 판례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성, 명예, 신용 등이라고 한다. 보호되는 명예란 개인에 대한 외부적인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적 명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헌재도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 외부적 가치 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 내면적인 명예 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마찬가지 입장을 취한다. 방가로 2번의 민법 형사상 명예보호 민사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민사상 손해책임을 지게 된다. 형사책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함으로써 보호되기도 한다. 즉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번에 정보통신망상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법 제307조 1항의 일반적 명예 훼손에 비해 447페이지 비방할 목적이라는 가중적, 주관적 요건을 두고 가중처벌하고 있다. 헌재는 이 규정은 명확성 원칙에 배되지 않고 이러 아래 요약한 이유로 피해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보아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방가로 3번에 위법성의 조각, 명예보호와 언론의 자유의 조화 동그라미 1번 조화의 필요성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그리고 민주정치에서의 의견 전달, 여론 형성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위해 보도를 하게 되었고 그 보도로 어떤 사람의 명예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
출판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하자면 어느 정도의 인격적 제한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격권도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보다 더 중요한 공익을 위한 제한이어야 하고 따라서 양대의 조절이 요구된다. 동그라미 2번의 조절. 헌재는 그 조절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즉, 당의 표현으로 인해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적 인물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인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당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448페이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실로서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표현 내용과 방식에 따라 상반되는 두 권리를 유형적으로 형량한 비례관계를 따져 언론의 자유에 대한 한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공적 임무가 사인, 공적인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 기준의 차이를 두어야 하고, 더욱이 공적 인물이 그의 공적 활동과 관련해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하는 등 개별 사례에서의 이 경향에 따라 그 결론도 달라지게 된다고 한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한 기소유예 처분을 헌재가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된다고 하면서 취소한 예가 있다. 동그라미 3번에 조절요소의 법성 조각 사유와 적용.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를 두고 있다. 이러한 위법성 조각이 바로 조절요소의 의미를 가지는데, 그 적용을 위한 해석에 있어서 위와 같은 헌법적 조절 논리가 담겨지게 된다. 현재는 첫째, 그 표현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입증이 없어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위를 한 경우 그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둘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라는 요건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그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의 배려라는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실에는 공공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이로 인하여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을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셋째, 명예훼손적 표현에서의 비방할 목적은 그 폭을 좁히는 제한된 해석이 필요하다. 법관은 엄격한 증거로서 입증이 되는 경우에 하나여 행위자의 비방 목적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대법원의 판례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449페이지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측면이 있으면 그 행위의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측면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하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본다. 양가로 3번에 공중도덕, 사회윤리의 존중. 방가로 1번의 음란성의 문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침해와 관련해서는 음란성의 문제, 즉 음란 표현이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가가 많이 문제된다. 방가로 2번에 음란 표현의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 내의 문제. 헌재는 1998년 4월 30일에 선고한 9 헌가16 결정에서 음란 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서 아예 제외된다는 본 입장을 취하였고, 2001 헌가 27 결정에서는 보호역 안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다가 헌재는 2009년에 음란 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고 하여 명시적으로 96 헌가 16 결정의 의견을 변경하는 판례를 변경을 하였다. 양가로 3번에 음란성의 개념과 판단 기준. 음란성이 무엇이냐 하는 개념 내지 그 판단의 기준은 사회적,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도 한다. 헌재는 음란이란 인간의 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이라고 정의한다. 대법원 판례는
과거 헌재보다 음란 개념을 넓게 보아왔는데 온라인 상의 음란 사안에 관해서 2008년 판결에서 음란 개념을 좁게 보아 헌재 판례와 비슷해졌다. 음란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주관설, 객관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대법원은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 450페이지 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방가로 4번에 저속 헌재는 음란의 개념과 달리 저속의 개념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보았다. 그 적용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보충적인 해석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추상적이며 어느 정도 상스러운 표현이 저속에 해당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양가로 4번에 개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 방송법이 규정하는 의무, 방송법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공성과 공익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규제기관 의무 준수 등을 규제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심의기관으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다. 헌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립, 운영, 직무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면 방송통신위원회를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이라고 본다. 심의규정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 존중에 관한 사항,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형성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심의 규정을 제정, 공표해야 한다. 방송법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동그라미 1번 시청자에 대한 사과 2번 해당 방송 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 광고의 정정, 수정 또는 중지 동그라미 3번 방송 편성 책임자 해당 방송 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 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번에 주의 또는 경고의 제재 조치를 명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1번에 심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한 규정에 대해서는 헌재가 법인의 인격권을 비례 451페이지 원칙에 반하여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헌재는 주의 또는 경고만으로도 반성을 촉구하고 여론의 왜곡 형성을 방지하는 한편 시청률의 하락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에 대해서는 명령이 아닌 권고 형태로도 취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에 의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의거되고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추구하는 공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8번의 인터넷 규제 트위터 등의 예를 보더라도 오늘날 통신과 인터넷 매체가 새로운 의사 표현과 전달의 방식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점점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 참고로 사마열혈도 트위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글을 많이 쓰진 않지만 가끔 남기기도 합니다. 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잠시만요. 따라서 인터넷에 대한 규제도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규제이고 앞의 제한 원리들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인터넷이 쌍방향 의사전달 기능을 가지는 등 기존의 매체와 다른 점에도 그 규제도 신중해야 한다. 현재도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 매체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기재하려고 할 경우에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사실 인터넷에 있어서 자율규제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인터넷에서 음란물과 청소년 위의 매체물, 명예훼손 등이 인터넷이 가지는 파급력 등으로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보통신망 이용 음란과 명예훼손의 죄들을 규정하고 규율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심의 및 시종 요구, 재규정과 2번에 그 밖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합헌성을 인정하는 결정들이 있었다. 3번에 또 현재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한 정보통신망 유통의 금지 요구에 대해 따르지 아니한 서비스 이용자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 거부를 명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 452페이지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3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동그라미 4번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즉 현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 제1항 제2호 동법부 시행령 29조 3조 1항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동그라미 5번에 반면 현재는 인터넷 선거운동의 실명제에 대해서는 합헌성을 인정하는 453페이지 결정하는 결정을 한 바 있었다. 동그라미 6번에 한편 현재는 인터넷 SNS 활용 선거운동 금지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하여 한정위원회로 결정한 바 있다. 문제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보 제공자와 전달자가 달라 누구에게 책임을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이 논란된다. 자신이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내보내는 이른바 인터넷 포털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이 문제되는데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정, 반론, 추후 보도 청구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필터링 등 기술적 규제가 활용된다. 9번의 비상계엄화의 제한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언론 출판의 자유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되게 길었는데요. 결론은 언론 출판의 자유는 현재 이렇게 되고 있다고 이 정도는 다 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또 잠깐 쉬었다가 뒤에 거 하겠습니다.